모두가 잠든 새벽. 여긴 아직 불이 안 꺼졌네요. 뭐지? 영수님도 이제 피곤하잖아요. 나이도 있고 저렇게 여행 가서 피곤하고 같이 여행 간 사람 챙겨준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혼자 환전하고 와 가서 밥 차려줘. 그러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욕먹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뭔가 해주고 욕먹는 사람들이 이번에 지복행에 많이 나오시는데 영수 씨는 본인이 안 해도 될 거를 다 하면서 욕을 먹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계획을 안 세워도 될 걸 세워가지고 그거에 쫓겨다니는 삶. 누가 쫓아오지 않아. 본인이 쫓기는 상황을 만들어서 쫓겨다녀. 그러니까 시간도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쫓기는 상황을 만들어. 만두가 남아서 만두밥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만두밥이 남았네? 영숙이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해줘야지. 한 번 이렇게 딱 계획이 되니까 다른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넣지를 못해. 코스를 쫙 짜놓으니까 이 사람이 그 코스에서 이것 좀 보다 가자. 이게 안 돼. 왔으니까 찍었으니까 가야 돼. 계획은 여행을 즐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구거나 아니면 곁다리지. 근데 이제 그게 지배당해 버리는 게 불안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스크램블을 할 줄 몰라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되거든. 영수님이 좀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형식에 치중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술 못 마신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뻔히 알고 나도 말을 하고 안 마실 건데 그걸 굳이 그 형식을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못 한다는 말을 못 해.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냥 나 환전하고 올 테니까 일어나면 카톡을 해. 일어났어? 배고프지? 뭐 좀 해놔. 가면 같이 먹고 바로 나오게. 해도 돼. 시켜도 돼요. 그리고 영숙 씨한테 그냥 내비두면 영숙 씨가 배고프면 자기가 해먹을 수도 있고 본인은 환전하고 왔잖아요. 뭘 다 하려고 그래. 보니까 영숙 씨가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본인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냥 믿고 맡겨도 되지. 물론 영숙님은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영수님은 너무 칭찬받고 싶어 해서 큰일 났어. 모든 거를 내가 못하는 것 잘하는 거 그냥 구분 없이 다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남들한테 그러니까 본인 몸고생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아니면 조롱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돼버리는 거지. 너무 이제 애쓰는 삶이죠. 그러니까 애쓰니까 지금 여기서 코 고는 것도 결국 애써서 저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삶은 참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영수가 잘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둘이 여행하는 거 대등한 관계인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이게 영수 씨가 스스로 나는 영숙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걸 보여주려고 애를 써. 그럴 필요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컷 그렇게 고생하고 여기서 이제 코 고니까 코 고는 걸로 또 욕먹고 계속 이제 코를 곤단 말이지. 이제 영숙님은 영숙님대로 이제 자면서 깨고 영숙님도 알겠죠. 오늘 하루 영수가 고생했다는 거 알지. 가서 환전도 하고 그 요리도 하고 뭐 다 했잖아요. 안 한 게 없잖아. 영숙님은 여기서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맥주 2캔 가지고 가서 이제 반신욕 하면서 조금 이렇게 몸 노곤하게 만들어서 자려고 한 것 같아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맥주에다가 반신욕이라니. 근데 영숙님 술 진짜 잘 드신다? 좋아한다? 뭐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맥주 2캔에 반신욕하고 가서 아침 식사에도 맥주 먹었죠. 그냥 저게 이제 외국 해외 여행이고 맥주니까 좀 덜 그래 보이는데 약간 아침에 해장국 먹으면서 해장국에 일단 소주 한 반병 소주 한 병 가까워라 이렇게 해갖고 반주하는 거나 뭐 들어가는 알코올량은 똑같죠. 그렇게 이제 주전부리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간 1시간 40분 딱 반신욕 하는 나이 그 시간이죠. 든 맥주 아침 먹고 맥주 2캔 아침 먹기 전이구나. 그래서 현재는 이제 6시 반인데 그래서 영숙 씨는 들어가서 자자니 이제 영수가 이제 코를 골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잠을 잡니다. 이불이라도 갖고 와서 자지. 근데 약간 영숙 씨도 영수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영수나 영숙 제가 이제 22기 때도 말을 했지만 두 사람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조금 디테일을 구분하자면 영수는 인정받고 싶은 소년이고 영숙은 사랑받고 싶은 소녀죠. 뭔가 사랑받고 인기 이제 그래서 두 사람 다 좀 성숙하지 못한 원래 인간은 다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영숙님이 조금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영수가 이렇게까지 쫄리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한 남자가 두 사람이랑 여행을 다니고 있는 상황을 상상을 해봐요. 한쪽은 뭐 엄마랑 다녀. 한쪽은 딸이랑 다녀. 사춘기 딸이든 그보다 좀 어린 딸이든. 엄마는 예를 들어서 저기서 아들 때문에 코 골아서 밖에 나왔어.
그러면 어우 잠이 좀 안 와서 먹을 겸 해서 잠깐 여기 누웠다가 잠들어 버렸네. 들어가서 자야지 하고 그냥 들어가서 이 사람이 코 골았다는 얘기를 안 해. 근데 딸은 아빠 씨 코 골아서 잠도 못 잤잖아 하고 뭔가 아빠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머니와 딸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럼 여자친구 아내 혹은 뭐 남편이든 뭐 남녀를 바꿔줘도 똑같지. 둘 중에 어느 모습과 더 같은 비슷하냐 차이가 있죠. 다르지. 근데 영숙님은 그 굳이 둘 중에서 비교를 한다면 여기서 굉장히 어른처럼 식사 예절 이런 거 하나하나 지적하지만 약간 그 딸이 부모를 지적하는 것에 더 가까운 지적이죠. 그래서 코가 무슨 탱크야? 농담으로 말을 하지만 이런 거에 이제 영수 씨는 내가 아침부터 이제 큰 죄를 지었네. 어떻게 이거를 돌리나? 영수 씨는 그렇잖아도 영숙한테 지금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영수는. 그래서 영숙에게 정말 그 많은 걸 내려놓고 있어. 원래 영수 씨는 가계부나 이런 것도 상대에게 써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을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그때 자기소개 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영숙 씨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영숙 씨가 안 한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도록 세팅을 해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영숙 씨를 한편으로는 대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매너라는 거, 자상하다는 거에 약간 양날의 검인데 되게 자상한 사람은 나를 대등한 사람으로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제 자상한 사람은 물론 뭐 그냥 그건 자상하다기보다 좀 친절한 거지만 영수는 내가 다 해주면서 다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최소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뭐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꼭 수평적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수평적 뭐 수직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영수 씨도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영수 씨의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쿨하지 않거든요. 쿨한 척해. 그게 문제야. 쿨한 척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쿨한 사람은 애초에 안 긁혀요. 그래서 뭐 덜 긁혀. 그리고 긁혀도 나 긁혔다고 말을 해. 그래서 문제가 쌓이지 않아. 근데 쿨한 척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차라리 안 쿨하면 여기서 해서 맥주 공장? 아씨 맥주 공장 왜 안 가? 짜증나게. 짜증나. 막 아니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막 그릇 소리 날 때도 알았어 그만 좀 해.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걸 뭐 어떡하라고. 뭐 우리 엄마도 안 그. 그렇게 해서 하면 사이가 갈라질지언정 쌓이진 않거든요. 근데 영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게 쌓이면서 아닌 척해. 그러니까 영수는 이게 참느냐 터지느냐예요. 이게 참느냐 터지느냐의 사이에 있다 보니까 영수 씨는 실은 굉장히 괴로워요. 본인이 마음도 괴롭고 그리고 이게 계속 계획대로 흘러가나? 그리고 불안, 그리고 그런 불안 때문에 예민함 이런 것들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에너지가 안 남아 있어.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고방식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게 결국은 뭐 단순하게 말하는 거지만 불안 때문이지. 그래서 영수는 내가 너무 심하게 코 골았나 보다. 그러니까 뭐 역대급이라고. 근데 영숙 씨도 영수 성격 알면서 저기서 역대급이라고. 여기서 뭐 사오나 뭐 그런 사람이면 역대급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겠죠. 뭐 사오님은 원래 코를 많이 골기도 하지만 그냥 성격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런 말에 영수는 그렇잖아도 지금 불안 심리가 큰 사람인데 저게 이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 내가 이제 영숙한테 큰 죄를 지었네. 그래서 내가 완전 그러기 상태여서.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도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조금 출출하지. 또 뭐 해주려고. 아침에 스크램블 먹자고 그랬는데 지금 스크램블은 또 언제 해주나? 미안해서 만두밥 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영숙 씨도 이게 상대가 영수인데 저렇게까지 찌를 필요 없잖아. 영숙 씨도 애고, 영수도 애고,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어떤 어른스러운 배려 없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투정 부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냥 계속 부딪히니까 서로 단점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스크램블은 유튜브로 1분만 찾아봐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름이 그럴듯해서 그렇지 대충 뭐 계란하다가 망치면 스크램블 했다고 뻥치면 다들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건데 근데 영숙은 이제 맥주를 마셔가지고 목욕하면서 이제 마셔가지고 또 한 번 또 찔러 하도 시끄러워서 귀를 마취하려고. 그러니까 영숙님도 본인이 힘들었던 건 알겠지만 그냥 적당히 1절만 해도 좋은데 진짜 오랫동안 골대 한 6, 7시간 그 정도만 하지. 미안해 죽겠네. 그러니까 난 피곤하면 밖에서 자야겠다. 다 다큐로 받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한테 지금 뭐 몇 절을 하는겨. 그러니까 이게 영숙님이 좀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특히 영수를 되게 주눅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어른이면 아 그래 이 사람 피곤했겠구나 하고 그냥 한마디 할 거 이제 좀 돌려서 말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딸들은 되게 이쁨 받고 싶어 하면서도 또 팩폭 날릴 때는 자비가 없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뭐 지각을 했어. 얘가 맨날 지각해. 그럴 때는 진짜 웬만해서는 너 맨날 지각하냐? 그 뭐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이게 이렇게까지 안 해. 무슨 일 있나? 이렇게부터 시작하지. 이게 사회적 언어가 있잖아요. 사회적 언어라는 게 좀. 근데 영숙 씨는 그냥 애 같아. 저거 쪼는 것도. 이제 본인도 이걸 또 다시 좀 돌려서 얘기를 해내요. 며칠 동안 고생했지. 비행하고 어제도 바쁘고. 그리고 영수가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밥 먹을래? 그래서 영숙 씨가 여기서 뭐 먹을까? 어떤 게 끌려? 내가 해줄게. 달걀 볶음밥 같은 거 해줄까? 달걀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그냥 하라고 하면 돼. 아 그래 그래 오늘은 좀 계란볶음밥 같은 거 맛있겠네 하면 되거든요. 본인이 더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영수님이 요리나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해본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 왜 저거를 본인이 하냐고. 근데 저게 일종의 영수님의 발작 버튼이에요. 스크램블이든 원하는 거 해줄까? 영숙님은 스크램블이든 뭐 계란이든. 스크램블은 솔직히 요리를 할 게 없어요. 이름만 그럴듯하지.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할게 나 할 줄 알아. 이게 영수의 발작 버튼이에요. 정수 씨가 제어가 안 되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획 강박, 또 하나는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저 상황에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저거가 제어가 안 돼.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으니까 나 이거 했다? 라고 그런 거를 인정받으려고 말을 뱉는 게 제어가 안 돼. 일종의 발작 버튼이야.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 할 수 있어.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 욕구가 너무 커서 저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할 줄 모르는데 지금 할 줄 안다고 또 그랬어. 지금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돼. 못하는 게 뭐 부끄러운 건가? 아니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인정을 못 받을까 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메뉴도 까먹고 뭐 까먹었다기보다는 못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영수님 애는 애대로 쓰고 욕먹잖아. 영숙님은 그런 부분에서 또 자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애들은 원래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불평불만을 바로 쏟아내기 때문에 자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영숙 씨가 다시 한번 맞아? 영숙 씨도 뭐 바보가 아닌데 이 사람이 스크램블을 이제 모르는 것 같은 이제 슬슬 의심이 드는 거죠. 당장 뭐 식기를 쓰는 법, 고기를 써는 법, 이 사람이 뭐 잘 모르거든 지금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이런 문화나 이런 거를 잘 경험을 못 해봤어.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경험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란볶음밥 방금 얘기도 했고 스크램블 얘기도 했고 그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영숙 씨가 이제 7시에 이제 자려고 누운 거예요. 4시 반에 반신욕하고 이제 7시에 누운 거지. 해가 뜨는군요. 아, 벌써 3일 차네. 3일 차인데 6화밖에 안 됐어? 이제 여기가 까를교군요. 그렇게 이제 영숙 씨는 이제 7시부터 잠들었으니까 좀 자고 있고 영수는 경비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역시나 이제 우리가 심심할까봐 아직 이분들도 까르기 안 갔구나. 영수님이 또 우리 심심할까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혼잣말을 해주시고 이건 뭐예요? 이건 정수기예요? 그냥 마시는 물을 저렇게 해놓은 건가? 이 커피 머신은 여기 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이때 100유로 잠깐 100유로면 대충 얼마지? 한 7만 원, 6, 7만 원 하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환전하기 위해서 외출을 하고요. 저게 거리가 12만 원. 보셨군요. 환전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환전 동선까지 아예 그쪽으로 하지. 그리고 환전하러 어제 갔다 오면서 재밌었다면서요. 거기 카피바라도 보고. 근데 영숙님에게는 더 베스트 코스를 짜주고 싶은 거야. 화장품 코스. 아니 환전하러 갔다가 오면서 그 근처에 대충 뭐 화장품도 있고 하는데 좀 들려도 되잖아. 너무 비효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 이전에 24시간권을 사가지고 그 24시간권이 끝나기 전에 환전을 하고 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제 24시간 끝났으니까 90분 만에 못 갔다 오기 때문에 그랬겠지. 90분 만에 갔다 오기가 힘드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좀 적당히 게을러야 돼. 이걸 보니까 새삼 깨달아. 사람이 좀 적당히 게을러야 창의력도 발휘되고 그 어떤 불편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인류가 부지런했어 봐. 리모컨이 생겨났겠어요? 리모컨 같은 거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영수님처럼 부지런하면 우리 지금 리모컨 없어 지금. 큰일 날 뻔했네요. 그치 지금 이렇게 뭐
하이빅스 이렇게 음성으로 뭐 하는 거 이런 거 없어. 근데 뭐 90분에서 24시간으로 늘면 할인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할인이 또 그렇게 많이 되진 않네. 하루권이 120인데 이거 단위는 잘 모르겠고 3일권이 330이면 막 드라마틱하게 할인되는 막 그런 건. 그래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가능. 이해가 안 가네. 저걸로 혼자 환전하러 왔다 갔다 하려고 저거를 했다는 것도 이게 그렇게 효율을 원하는 분이 겸사겸사 그쪽 코스도 좀 잡고 하지 뭔가 효율적이진 않아. 그리고 여기 몇 시에 도착하는지 남은 시간이 나오거든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남은 시간이 나오는데요. 영수님 한국에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안 타보셨나? 그러니까 한국도 나오지만 저게 편하다 그냥 그 뜻이셨겠죠? 저게 제일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모르겠어. 난 밖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번에 이제 2호선을 타는데 그치 우리나라는 그린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편한 게 많죠. 42분 그래서 이제 도착 시간 이게 이 전날 24시간 그 티켓 때문에 계속 쫓기는 거지. 약간 영수 씨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쫓겨.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놔가지고 계속 쫓겨. 그러니까 그게 어쨌건 본인이 한양대에서도 2등을 하고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겠죠. 그러니까 영수 씨가 이렇게 성공하고 엘리트의 삶을 사는 비결인데 그게 참 영수님 삶에서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게 영수님을 이렇게 엘리트고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지만 이게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런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줬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영수 씨가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이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게 세팅된 삶을 사는 거죠. 본인이 만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기서도 환전? 영숙님하고 아침에 영숙님이 스크램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스크램블 해. 그래서 영숙님이 하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반신욕을 하든 자기도 잠깐 한 30분 샤워하고 느긋하게 씻고 나와가지고 같이 스크램블 먹고 둘이 그냥 슬슬 나와가지고 뭐 택시를 타고 오든 뭐 전철을 타고 오든 둘이 같이 그냥 슬슬 나와가지고 여기서 환전하고 근처 카페 갔다가 카피바라 뭐 먹이도 좀 줬다가 강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한 2시간 놀다가 와가지고 뭐 낮잠 한 오후에 오침 한 2시간 하고 또 나와가지고 뭐 밥 먹고 너무 그게 오히려 나을 텐데 문제는 영수는 영숙을 데리고 환전을 하러 가면 그 지하철표다 당장 아까워. 낭비라고 생각해. 이게 실은 거기 보니까 환전하는 그 길이랑 공원도 너무 이쁘더만. 근데 영수도 본인 혼자 가니까 그걸 누릴 수가 있었어. 근데 옆에 영숙이 있잖아요. 영숙에게 최고의 코스를 선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카피바라 보고 이거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낭비 같은 거야. 그리고 갔다 왔다도 이게 그냥 환전인데 이 사람은 쉬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숙 씨가 그냥 스크램블 하게 내비두지. 그거가 그래 좀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올 때쯤에 도착할 때쯤에 카톡 할게. 잠깐 좀 자다 뭐 좀 쉬다가 카톡 할게. 뭐 갔다 와서 스크램블 먹고 나가자 하면 본인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아. 그리고 실은 안 나가도 돼. 환전하러 굳이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데 영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런 선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꾸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고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는 게 그게 가장 힘든 사람이 실은 영수인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나간 거다. 라면 괜찮았을 수 있지. 라면.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24시간 티켓을 끊어놔가지고 막 시간이 막 촉박해. 시간이 막 시계 보면서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서둘지 않으면 중간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24시간 티켓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이 24시간이라는 이 티켓 속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거야. 22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22 영숙에 대한 인터뷰를 제작진하고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전철이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군요. 그래서 이게 병원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병원이에요라고. 무프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악플을 받아도 물론 잔소리 싫지만 혼자 있는 것보단 나아요. 영수 씨는 혼자 있는 것보다 잔소리 듣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야. 잔소리 듣고 그 대신에 자기가 말도 할 수 있고. 영수 씨는 기본적으로 그런 누군가와 이게 형식적으로 일단 함께하는 이런 상황. 내가 형식적으로 누군가 말을 섞고 있는 상황, 그거를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피해서 갔다는 건 말 그대로 약간 우리 관점, 보통의 이런 사람들의 관점이고, 그거는 영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죠. 누군가가 이렇게 무관심인 상태, 그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혼자 온 거야. 그러니까 영수님이 이게 그러니까 나름 희생을 한 거예요. 영숙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야. 본인 나 혼자 갔다 와야지. 근데 여기서도 여유를 조금 마음이 편하긴 했겠죠. 그래도 근데 이 전날은 좀 마음이 편했어. 자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 착착 떨어지니까 좀 마음이 편했는데 이날은 지금 24시간이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쫓기고 있긴 하고 그렇게 이제 100유로 환전을 위해서 다시 왔고요. 근데 다른 사설 환전소는 구권을 주기도 한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기구나. 사기를 당할 수가 있군요. 그러면서 뭐 동전도 바꾸고 동전은 웬만해서는 없애야 돼서 그렇게 이제 200코로나 딱 맞아서 제대로 바꿨다고. 이거를 또 돌아가서 자기가 겪었던 이런 일들을 쭉 읊으면서 상대에게 칭찬을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잔소리가 싫어서 혼자 있고 싶겠어요. 혼자 있는 거를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 혼자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 실은 영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꾸 어떤 정신 승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오늘은 웬일로 실수 없이 진행되나 했는데 반대로 탔어요. 아니 근데 뭐 반대로 타는 일들 많지. 한국에서도 솔직히 반대로 타는 일 많은데 뭐 저렇게 외국 나가서 반대로 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영수님은 24시간 티켓 때문에 쫓기고 있으니까 보는 내가 괜히 더 조마조마한 거야. 저기서 지금 영수님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려고 저걸 하는데 혹시 내향적이어도 영숙님 같을 수 있고 외향적이어도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내향적이어도 그렇게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속칭 외찐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외향적이면서 내성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외향적이어도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은. 영수 씨 뭐 자책하는데 아니 뭐 좀 자책할 이거 뭐 좀 그럴 수 있지. 반대로 탈 수 있지. 여기서도 전철이 왔는데 지금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못 할 뻔했어. 영수님 좋게 말해서 진짜 집중력이 참 좋으시네요. 영숙에게 빨리 가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잔소리를 피해서 나온 사람이 뭐 빨리 가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을 빈말이라도 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잔소리가 싫긴 할 거야. 잔소리가 좋을 리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걱정돼 가지고 카톡까지 보내죠. 그놈의 만두 또 만두. 지금 내가 빨리 가서 영숙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거죠. 여기서 환전도 미션이니까 그건 나 혼자 수행을 한 거고 여행은 아니잖아요 지금. 영수 씨는 그 여행과 미션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환전은 미션이야, 여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냥 하는 거지. 여기서 요리를 하는 거는 그건 미션이야, 여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여행에서 무언가를 하고 막 보고 이런 거가 있는 거고 영수 씨는 뭐 레스토랑 이런 거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혼자 여행할 때. 그러니까 저런 먹는 먹거리도 지금 보면 영숙 씨가 싸우라고 그래서 영수가 싸운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가는 말로 영숙 씨가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한 거를 영숙 씨는 그냥 다 싸운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만두 4개라 한 그릇 더 가능함. 가서 해줄까? 그러니까 영숙 씨는 배고픈 영숙을 생각하니까 영숙 씨가 배불리 먹었던 게 뭐지? 아 그래 만두밥. 그래 만두밥 내가 지금 비장의 레시피 그거 다 하려고 지금 갖고 왔는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만두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 바보잖아요. 만두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럴까? 영숙 씨도 근데 가서 해줄까 했으면 영숙 씨도 아니야 내가 해놓을 테니까 천천히 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영숙 씨였으면 저기서 만두가 싫지 않아도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천천히 와. 그러면 뭐 한 20분 있다 오는 거야? 도착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 내가 했을 거야. 근데 영숙 씨는 안 하잖아요. 영숙 씨도 영숙 씨야. 영숙 씨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영숙한테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영숙 씨가 분명히 그 전에 한다고 했거든. 근데 영수가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수가 할 말이 결국은 영수 씨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아무리 그랬어도 영수 성격을 이제 알잖아요. 영수 씨는 인정 욕구 때문에 약간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못한다. 뭐 그래 네가 좀 하고 있어 라는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야. 지금 특히 영숙에게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영숙 씨도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알면 여기서 언능 준비해야겠다. 금방 만들어 줄게. 내렸고 5, 7분에 도착. 5분에서 7분이면 거의 스크램블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숙 씨가 이게 뭐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와서 해준다니까 해주겠지 했는데 그냥 본인도 해야지. 영숙 씨 오케이. 어제 먹은 아침 요리 괜찮다고 또 해달라 하네.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죠. 여기서 영수가 뭐라 그랬어? 만두 4개를 한 그릇 더 가능함. 가서 해줄까? 이게 참 근데 이게 영수 씨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옛날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 생각하면 어느 날 김밥을 사왔어.
근데 와이프가 김밥 맛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부터 이제 한 3년간 김밥 먹어야 돼, 저녁에. 계속 사와서. 주말에 아침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누룽지를 어제 저녁에 남은 누룽지 먹다가 누룽지 먹으니까 맛있다. 어떻게 돼? 주말 아침은 이제 맨날 누룽지야. 주말 아침에 뭐야? 이제 출근 아침마다 이제 누룽지 먹어야 돼. 그 전날 계속 누룽지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발 그만 좀 먹이라고. 화를 내면 어떻게? 김밥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라고. 3년 만에. 3년 만에 밝혀지는. 그런데 다음날 또 사와. 다음날 또 사놓고 또 김밥. 근데 그날 다음날은 뭔 줄 알아? 참치김밥. 지금까지는 그냥 김밥이었다가 다음날은 이제 참치김밥을 싸오죠. 오케이. 어제 먹은 요리 괜찮다고 또 해달라고 하네? 여기서 근데 제작진이 정확히 찝어주네요. 아무것도 안 사오는 것보다 좋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나도 저녁밥으로 피자가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치킨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김밥은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김밥을 사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왜냐면 그것도 안 먹어도 되죠. 물론 버려도 돼. 근데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되나? 집에 음식 있으면 먹어야지. 다른 거 사오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오늘은 김밥 말고 다른 거 사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 말을 못해. 이게 영숙님 같은 분, 우리 네 어머니들은 또 다른 거 사오라고 못하고 그걸 말을 또 돌려서 해. 김밥 말고 다른 거 뭐 없을까? 왜? 나 김밥 사오는 거 힘들까봐? 그냥 혼자 사오는 거 생각해. 김밥 사오는 게 힘들까봐 그러나? 괜찮은데? 또 사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런다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말을 해도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답을 내리고 사와 버려. 그리고 김밥 말고 좀 다른 거 사와 해도 다른 걸 사오라는 말은 듣고 막상 뭐 퇴근할 때 되면 이미 내 루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거를 뭔가 살 생각을 못 해. 새로운 정보를 확실하게 입력해줘야 돼. 오늘 어디 집에 가서 그걸 사와라고 하지 않는 한 똑같은 루틴을 그냥 해버리죠. 영수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지역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 더 효율적인 그런 길이 있어도 잘 못 찾아. 그래서 지극히 이제 주관적으로 만두가 이제 딱 한 그릇 만들 거 남았는데 잘 됐네. 이게 영수님의 마음은 참 따뜻한데 문제는 상대가 원하는 거를 말을 했음에도 그거를 못 알아듣고 또 자기가 이제 해주고 싶은 거를 해주는 거죠. 사람 말을 참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을 안 듣고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면 결국 내 만족이지 상대의 만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여행지에서 한국 음식이 계속 생각난다. 김치부터 해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 계속 생각나면 그 나라 여행은 거의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 왜 햇반을 그렇게 막 6개에다가, 근데 프라하는 한국 음식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기에는 지금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계시지 않나요? 만두밥도 한국 음식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것도 맛있고 프라하도 맛있고 여기는 지금 나나 영숙이나 굉장히 맛있는 것만 먹고 있다. 아마 이제 거기에서 발상이 된 말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오기는 아까운 도시. 그렇게 이제 혼잣말을 이제 계속하면서 가고 있고요. 그렇게 영수에 도착. 바로 아침을 만들겠다. 물론 영숙 씨가 많이 못 자긴 했어요. 그러니까 영수는 어제 내가 코를 곤 거를 만회하려고 저기서 막 환전도 빨리 갔다 오고 그것도 24시간 안에 갔다 오는데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갔다 오고, 지금 갔다 오자마자 영숙 씨가 좋아하는 만두밥까지 해줄 생각에 지금 신나가지고. 근데 이게 영숙 씨도 아무리 피곤했어도 지금 여행 다 서로서로 피곤한 건데, 영숙 씨 입장에서 영수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굳이 환전소까지 저렇게 혼자서 왔다 갔다 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근처 환전소 가면 안 되나? 그게 이제 영숙 씨 생각. 그러니까 영숙 씨는 영수를 위해서 뭐를 그렇게 막 애쓰고 싶지 않아. 애초에 그러니까 약간 누가 데이트를 할 때도 나는 그냥 뭐 10,000원짜리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10만 원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도 뭐 그렇게 비싼 걸 먹어야 돼. 그러면 이런 사람이랑 데이트하려면 내가 10,000원만 내기가 힘들잖아요. 같이 먹고 해야 되니까 나도 돈을 더 쓰게 돼. 그러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지. 네가 그렇게 비싼 거 먹고 싶으니까 그냥 난 얻어 먹어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숙 씨는 예를 들어서 본인과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이랑 여행을 했다면 그냥 느긋하게 오전 내내 자고 이 시간쯤 일어나가지고 같이 뭘 했을 거야. 그러니까 영숙 씨 입장에서는 영숙이 때문에 더 피곤하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뭐 여러모로 좀 아쉽죠. 그래도 어쨌건 영수 씨에게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를 덜어주게 오늘은 내가 한번 계획 짜보겠다 하든가, 여기서도 영수가 거절을 했어도 그래도 해보든가. 영숙 씨가 최소한 이거는 좀 움직였으면, 어차피 깨어 있었으니까 본인이 7시까지 못 자가지고 자고 있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때 깨어 있었고 그러면 스크램블을 본인이 해도 됐는데 본인이 안 하고 아빠가 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결국 아빠 태우는 그런 딸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게 결국 또다시 바뀐 아침 메뉴. 또 냉동 만두밥을 아침에 먹고 있군요. 친구 자취방 놀러 갔는데 친구가 아침에 저런 걸 해준다. 아우, 너무 고맙죠. 최고의 친구지.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 그 뭐 학관 식당 같은 데서 점심 먹으려는데 야야 그런 거 먹지 마. 내가 오늘 특식 쏜다. 야 가자. 그래서 걔네 집이 뭐 후문 근처에 어디 이렇게 기숙사 어디 아니면 뭐 근처에서 하숙해. 야 저게 딱 나오면 야 이거 맛있네 하고 먹을 수 있지.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거를 체코에 가서 먹는다? 좀 아쉽죠. 조금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저게 맛있어 보여. 한 번쯤 해 먹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혼자서 약간 자취할 때 기분 느끼는 마음으로 해 먹고 싶어. 영수님이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막 빨리 하려고 그러신 거겠죠. 이 냉장고 문 연 것 때문에 영숙님한테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집이 가난하든 부자든 어쨌건 냉장고 문을 열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지적을 하거든요. 저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거 자체를 지적을 안 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저게 무슨 그냥 서랍 열어놓듯이 열어놓고 그냥 열어둔 거죠. 이게 막 뭔가 막 빨리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리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요리를 안 해본 사람이 하니까. 근데 또 바꿔 말하면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거지 실은. 요리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혼자 말 그대로 배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그냥 혼자 생각하고 답을 내려서 했거나. 솔직히 스팸 굽는 법 유튜브에 치면은 많이 나와요. 지금 계란도 나름 반숙을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오로지 22 영숙만을 위한 한상, 그리고 스크램블이 되지 못한 달걀 후라이. 그러게 여기서 그냥 좀 적기만 해도 대충 스크램블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수는 드시면 돼요 이러는데, 지금 뭔가 이 영수는 노력하는 이런 모습 좋은데 정작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영숙님 문제도 있어. 영숙님이 조금 더 제대로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자꾸 더 찌르니까 영수는 영수대로 그렇잖아도 불안이 높은 사람이 더 불안하니까 이런 것도 더 쫓기고. 그래서 영숙은 벌써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이 뭘 도와줘요. 본인이 나와서 해야지 지금. 그래서 왜 내 것밖에 없는 것 같지? 근데 이제 한 그릇 양밖에 없다고 했잖아. 영수는 그 마지막 한 그릇 양의 만두를 양보한 거예요. 널 위해서 마지막 남은 그 만두 양보했어. 그리고 영수에게 아침에 만두를 안 먹는 일은 없어요. 영수 씨가 보면 이게 조금 뭐랄까 약간 기묘한 기준들이 있는데 냉장고 문은 열어두면서 만두는 이런 거는 완벽하게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뭐 냉장고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본인 돈이 더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영수 씨는 또 굉장히 또 꼼꼼하고 돈을 아끼려고 하면서 또 팁은 또 몇만 원을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 또 그냥 또 주려고 하고, 물론 그건 실수였긴 하지만 약간 그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아끼고 타이트하게 했을 때 그 어떤 그 쾌감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일종의 취미생활이기 때문이야. 좀 강박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한 그릇 양밖에 없다고 했잖아? 왜? 만두가 4개밖에 없었거든. 영숙 씨도 입만 살았어요. 하는 게 없이. 본인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입만 산 거지. 지금 여기 계속 누워 있었으면서. 그래서 영숙님은 나눠 먹자고 하는데, 그래서 내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영숙님이 뭘 하고 싶은데? 본인은 스프를 먹고 싶대. 밥에다가 스프. 초등학교 때 이후로 밥에다가 스프 비벼 먹는 사람 처음 본다고 영숙님은 지금. 이게 영수 입장에서는 남들이 어우 특이하네? 그렇게도 먹어? 야 너 식성 특이하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남들의 관심을 받는 그거였는데 영숙님 머릿속에는 아 역시 이 사람은 좀 문화적으로 평범한 걸 배우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편견이 점점 쌓여가긴 할 거예요. 영숙님은 지금 보면 영수에 대해서 오해가 있잖아요. 이렇게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거 만두밥도 실은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얻어먹을 만한 특식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 영숙 씨는 영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메뉴 선정이죠.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오빠 거는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먹고 싶은 게 있다니까 하면서 그냥 바로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요. 영수는 스프랑 밥을 만들어 먹고 있네요. 그게 진짜 맛있어. 식전 스프가 나오는데 더 달라면 더 줘. 그리고 옛날에 돈가스를 먹으러 가면 돈가스가 빵이나 밥이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 요즘도 양식 돈가스집 가면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밥량이 워낙 적어. 그래서 근데 그 밥을 더 달라고 하기엔 또 애매해. 그만큼을 또 그대로
더 달라고 하기 애매해서. 그러니까 영수님의 어떤 문화가 그 어린 시절 약간 산만한 그 시절의 어떤 문화가 좀 남아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숙 씨는 엄청나게 맛있대요. 그리고 영수는 좋고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저거를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 맞지? 스프 밥을 원래 아침에 즐겨 먹는데요. 영수 씨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2만 보씩 걷는다는 분 아니에요? 탄수화물에다가 스프면에다가 말아서 먹어버리면 혈당 바로 흡수 그냥 몸에 쫙 몸에서 그냥 몸에서 땡기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영수님이 저걸 실제로 즐겨 먹는 건 아니고 당장 이제 요리할 게 없고 자기가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저거여서 만두도 그래서 갖고 왔겠구나. 영수님이 요리를 많이 해본 분도 아니고 요리를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만두가 필요했던 거야. 저 만두밥 레시피를 어디선가 봤어. 그래서 저거 진짜 맛있겠다. 본인이 해 먹어봐서 맛있었는지 아니면 보고 맛있었는지 그리고 먹어보니 맛있었는지 어쨌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두를 갖고 왔네. 기장의 무기였네요. 그런데 지금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스프밥 즐겨 먹어라고 하면서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즐겨 먹는 건지는 좀 애매해요. 영수 씨가 뒤에 나중에 혼자 체코에 와가지고 맥주 공장 가겠어요? 안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혼자라도 갈 것처럼 본인이 맥주 공장 굉장히 가고 싶은 마음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즐겨 먹는다니까 원래 아침에 이게 맥주 공장 원래 나 혼자 가려고 했다니까 그거나 좀 비슷한 맥락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영숙님을 배려하는 거죠. 근데 영숙님이 봤을 때는 저거 즐겨 먹을 것 같지 않거든. 그렇게 이제 스프밥을 먹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깽가리 소리가 나는데 이게 편집된 영상을 봐서 더 심하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영수님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한번 저 소리가 거슬리면 그 소리만 들리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은 천천히 드세요라고 이제 돌려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게 유독 나는 거지? 그래서 뭐 속도를 맞춰야지 이러면서 이제 속도 얘기를 하면서 소리 나는 것 같고 뭐라고 했다가 영수님이 좀 기분 나빠했었잖아요. 기분 나빠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기분 나쁨을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수는 진짜로 천천히 먹자, 같이 먹자는 뜻으로만 알고 진짜 천천히 먹는 데만 집중을 해. 그러면서 이제 긁는 소리도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나이가 이제 48이고 내일 모레 50인데 이제 와서 저걸 뭐 고칠 수 있겠나? 저렇게 이제 뭐 반백년을 살아오신 분을. 꽹과리 소리는 식기를 바꾸면 되는데 쩝쩝은 힘들 것 같은데. 쩝쩝이 제일 힘들지 않나? 아니에요. 쩝쩝도 예의 문제인데 본인은 잘 모르죠. 본인은. 오디오를 맞춰주는 거야? 방송에서 영수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면 영수 씨 고쳐야겠죠. 고치면 본인에게 좋은 거니까. 영수 씨는 뭐 좋네 하는데 영숙 씨는 이미 그 꽹과리 소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그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영숙은 그냥 아니야 하고 그냥 참고요. 그래서 영숙은 아니 나는 스크램블 해주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영숙 씨도 본인이 해야 돼. 영수를 믿고 기다린 게 뭐 잘못이라면 잘못인 거예요. 영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니까. 영수가 뭐 영숙님 말 못 알아들은 게 뭐 한두 번인가요? 어차피 영수는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인데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박 라떼 어디서 났어? 프라하에서 만두밥 후식으로 수박 라떼를 먹어? 수박에서 사왔나? 수박에서 라떼 살 그건 있고 샌드위치 살 건 없고 그리고 체코에 갔는데 스벅에 가? 이래저래 굉장히 이해가 안 가네. 내가 그거 해줄 걸 그랬나? 스크램블 못하면서 또 여기서 그거 해줄 걸 그랬나?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참 영수님 인정 안 받아도 돼요. 남한테 그렇게까지 인정받고 살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영숙은 그냥 끄덕끄덕하고 달걀 후라이라도 먹은 게 어디야. 그렇게 치우고 영수도 이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이실직고를 해. 사실 내가 스크램블을 잘 못 만들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게 스크램블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뭐 김치볶음밥 정도만 돼도 이해해요. 유튜브 영상 보면 한 5분 되거든? 스크램블은 뭐 1분도 안 될걸? 스크램블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찾아보려고 도 하지도 않은 거야. 찾아볼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찾아볼 생각을 못 한 건 영수가 영숙을 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기는 만두를 해주려고 가깝고 만두를 소진할 때까지는 만두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만두밥은 굉장히 자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프렌치 토스트를 해주겠다고 한 거야? 스크램블도 못하면서? 프렌치 토스트는 하는 방법은 단순해도 맛내기도 까다롭고 그거 되게 정성과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스크램블에 비하면 진짜 거의 이런 멘보샤야. 거의 눈앞에서 이게 제가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해야지 나온단 말이지. 이게 스크램블도 못하면서 무슨 프렌치 토스트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영숙이 내가 달걀 요리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침마다 뻑뻑한 밥을. 그러니까 영숙도 이제 저거를 이게 참 근데 난해하긴 하다. 이게 저게 영숙 씨가 그냥 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또 영수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또 영수가 오면서 자기가 언제 도착한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때 영숙은 또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까를교 계속 보고 있네요. 이렇게 볼 거면 집에서 TV로 비전 같은 거 해가지고 어쨌건 까를교를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영수님은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계획이 진짜 타이트해. 여기 존 레논벽이 중간에 있어. 이 하벨 시집인가요? 아, 하벨 시장. 그리고 하여튼 뭐 계속 있어. 시간별로 빼곡하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정해진 일정들이 있어. 잠깐만 시간을 보자. 2시간 동안 저녁 먹고 본인은 여유롭게 잡았다고 생각하겠네. 1시간 동안 광장, 1시간 동안 여기 또 뭐 하고 다 1시간씩 이렇게 잡아놨으면 심지어 그 사이에 존 레논 벽도 있고 그 사이에 시장도 가야 돼. 이렇게 일정을 짜면 정말 뛰어다녀야겠다. 만약 느긋하게 이것도 좀 더 보자 이러면 뒤에 거 다 밀리잖아요. 뭐 딴 게 빠지거나. 그럼 용수 씨는 되게 스트레스 받겠어. 오늘은 정해진 일정이 있다. 식당 11시 반에 식당부터 가는구나. 아이 그럼 좀 배고픈 상태로 움직이지. 근데 또 그래 뭐 영숙님이 워낙 대식가니까. 까르교를 지나면서 아마 낮에 까르교 동생들하고 사진을 찍을 겁니다. 까르교 지나서 구시가지 명소들을 볼 생각입니다. 인터뷰하면서도 또 시간이 또 엄청 흘렀을 거 아니야. 시간 또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언가가 계획되고 예측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 그래서 완벽히 계획해야 돼. 예상 계획은 아점을 먹고 카를교를 갔다가 하벨시장을 갔다가 천문시계, 광장, 화약탑. 근데 나름 플랜 B, 플랜 C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잡은 거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오후 4시에 예약해둔 유람선 투어까지. 영수님이 꿈꾸는 이 여행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이상적이네. 영수님이 그 레스토랑에서도 그렇게 막 그 옆에서 비싼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막 불쇼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전하고 아껴가지고 영숙에게 그런 여행을 선물해주겠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오히려 영숙은 근데 지금 뭐 트레킹 같은 거 좋아요. 운동하시고 뭐 같이 뭐 보면서 이게 놀면서 술도 한잔 했다가 뭐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막 그럴듯하게 차려진 막 그런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 기울이는 약간 그런 느낌의 데이트를 선물하고 싶네요. 영수는. 영숙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네. 그래서 유람선 투어까지 이렇게 냉동 만두밥 먹고 1시간 만에 바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가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포리스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체코식 족발 요리. 생각보다 족발 요리가 많네요. 독일에서도 슈바이네 학생도 족발 요리고 입구부터 대기줄은 길었는데 두 사람은 또 일찍 들어왔고요. 그리고 영수가 이제 자기가 추천받은 음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영수가 내가 봤던 메뉴가 뭐냐면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읊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영수 씨가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한 분인 건 알겠어요. 다 알려주고 다 설명해주고 다 선택해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너무 이 상대가 할 수 있는 걸 다 없애는 거니까. 그래서 영수는 폭립을 하려고 했는데 영숙은 슈니첼 3개를 다 시키려는 영숙. 근데 영수는 이제 방금 밥도 먹고 나왔겠다. 여기서 2개 먹자고. 못 먹어. 얼마 안 하잖아. 그러면 먹어보고 또 시키자. 아니 이런 게 있는데 집에서 왜 만두밥을 먹고 나. 그리고 음료는 뭐 당연히 영숙님은 맥주 라지 사이즈고요. 그리고 영수는 똑같이 빅 사이즈로 이제 노날콜 맥주를 시키는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원이 폭립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폭립을 먹고 그렇게 이제 맥주가 나오는데, 영수 씨는 근데 못 해본 것도 참 많다. 이렇게 큰 건 처음 먹어본데. 근데 이 정도로 거품 쏟아주는 거 만약 내가 저렇게 받았으면 인종차별인가? 약간 이런 오해를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약간 한국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이제 영숙 씨가 이제 빨대를 찾거든요. 그래서 거품밖에 못 먹고 있어가지고 이 장면도 진짜 영수가 영수했고 영숙이 영숙한 건데, 영숙 씨가 거품밖에 못 먹고 있어 하면 영수가 맞네. 그러면 여기서 빨대 좀 가져다 줄래? 그러면 그런 건 좀 네가 가야지. 이건 영수가
좀 평범한 이 나이에 평범한 사람이면 갖다는 줘. 하지만 다음에 얘는 좀 직접 하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이면 결혼까지는 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영수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영숙이 저렇게 시켰을 때 기꺼이 갖다 주지. 그러니까 저거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냥 딱 이게 보여주는 것 같아. 영숙은 눈치껏 알아서 좀 해줘. 영수는 눈치껏 또 알아서 해주고 싶어해. 지금 그냥 본인이 가서 잠깐만 나 빨대 좀 갖고 와야겠다고 갔다 오면 되잖아. 영수가 이런 거 뭐 못 알아듣는 거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저걸 뭐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빨대를 가져다 주고요. 뭐 하면 나도 통일시켜야겠다. 잠깐 그게 낫겠다. 나도 먹지 뭐. 이러면서 뭐 하면, 이게 영수는 지금 빨대로 맥주를 먹는 게, 그리고 저렇게 빨대로 맥주를 먹는 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는 영숙님이 빨대로 술 먹는 것 때문에 22기 때 좀 비판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영수님은 저게 지금 보기가 그닥 좋지 않은 거야. 본인이 보기가 안 좋거나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까봐 두렵거나. 근데 뭐 둘 다 조금씩 있었거나. 거품 많아서 빨대로 먹는 건데, 맞아요. 거품 많아서 먹는 건데, 영숙님은 원래 맥주를 그 22기 때도 이제 빨대로 이제 먹으면서 이제 계속 곁에 뒀었던 씬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수는 원래는 혼자 먹는다면 저러고 싶지 않아. 근데 나름 영숙이랑 맞추는 거야. 나름 영수 입장에서는 희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혼자 빨대로 맥주 마시는 게 민망할까봐 본인 빨대도 챙겨오는 센스라고 이제 써 있는데, 영숙 씨는 혼자 빨대로 먹는 거 민망하지 않아요. 영숙 씨는 뭐 딱히 뭐 저런 걸로 민망해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빨대로 먹고. 근데 영수는 저걸 영숙을 위한다고 하는데, 근데 영수만 불편해지는 거야. 형식을 맞추려고. 빨대라는 형식을 뭐하러 맞춰요. 본인은 지금 거품도 없구만. 그래서 여기서 영수가 자기가 이제 희생을 했잖아요. 내가 널 위해서, 너의 문화에, 어떤 문화든 받아들이는 태도가 열린 사람일수록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 이 말은 네가 빨대를 먹는 태도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이걸로 욕 먹어도 나 너랑 같이 빨대로 먹고 싶어.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문화든 맥주를 빨대로 먹는 문화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열린 사람일수록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수 씨는 기본적으로 술을 안 마시지만 술도 좋아하고, 술도 이렇게 빨대로, 전에 이제 맥주도 그렇게 마셨던 영숙을 다 좋게 보려고, 그조차도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려는 영수 씨의 찐 사랑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 씨는 저거를 용서해야 될 그런 태도, 아니면 뭐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수님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래는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영수 씨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분이잖아요. 인정받고 싶으면 어때요? 인정은 타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는 타인의 시선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거고, 근데 영수 씨가 더 쿨한 사람이면, 얘 빨대로 먹고 나 뭐 그냥 마시는 게 편해, 아니면 빨대가 편해? 야, 빨대로 마시니까 편하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영숙은 저걸로 뭐 누구의 마인드가 좁냐 어쩌니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영숙 씨 신경 안 써. 이렇게 뭐 영숙 씨는, 영수가 이제 무슨 말을 막 하는데, 뭐 됐고 맥주통 집에다 두면 이러면서 막 흐뭇해하는데, 저런 거 집에다 두면 맨날 똑같은 맥주 먹어야 되잖아. 저런 건 남의 집에 있는 게 좋지. 영숙 씨는 아침부터 맥주 마시니까 좋대. 새벽부터 먹고 아침에도 또 먹는 거잖아. 이게 여행의 참맛. 그러니까 영숙 씨는 많은 걸 보지 않아도 돼. 배부르고 술도 많이 먹고 이러면 좋아. 그래서 아까 뭐 네 군데 코스 막 존내는 벽 이런 것보다, 존내는 벽 전에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면서 먹을 수 있는 뭐 길거리 맥주가 있어. 근데 그게 마침 존내는 벽 옆에 있어. 그러면 길거리 맥주를 마시면서 존내는 벽을 보면서 걷는다. 이거면 베스트지. 근데 그 옆에 존내는 벽이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근데 영숙님은 어쨌건 뭐 이런 게 여행하는 느낌이 난대. 근데 지금 이제 네 가지 코스를 막 뛰어다니면서 가는 게 지금 영숙님한테는 얼마나 그게 그런 막 쫄리는 일이겠냐고. 이게 영숙님도 영수를 뭐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영숙 씨가 조금 취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세게 나가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좀 더, 원래도 뭐 좀 쪼는 게 있었지만 조금 더 세게 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음식이 나오고, 겉바속촉의 끝판왕이래요. 그렇게 폭력도 나오고, 영수가 이제 무슨 복으로 이렇게 왔을까? 영숙이 잘 만난 복이래. 그래서 여기서 영수가 또 매너 발동 이러면서 또 썰려고 하는데, 아니 그냥 영숙 씨가 썰게 둬요. 아니 고기도 잘 굽는 사람이 구우면 되는 거고, 음식도 잘 써는 사람이 썰면 되지. 영수는 왜 이렇게 못하면서 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릇을 썰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차라리 그냥 영숙 씨가 썬다고 했을 때 그래 그래 써는 건 좀 네가 좀 썰어줘라. 내가 좀 보고 배워야겠다. 해도 되는데 영수는 그러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영숙은 영숙대로 조마조마하고 영수는 영수대로 조마조마하고 보는 시청자도 조마조마해요. 영수가 꿈꾸는 데이트 알겠죠? 어떤 느낌이냐면 막 유람선을 타고 같이 레스토랑에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여행이니까 정장은 못 차려입지만 영수가 꿈꾸는 데이트는 정장을 착 차려입고 여기서 이제 옆에서는 막 소믈리에가 와가지고 와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탁 해갖고 막 품격 있게 따라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딱 한잔하면서 오늘 주인공은 당신이야. 내가 지금 한 말 생각해보니까 영수가 이 말 했네. 레스토랑에서 그 비싼 레스토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야. 지금 영수가 꿈꾸는 여행은 그런 거거든. 그렇게 낭만적인 밤 이렇게 막 비싼 레스토랑에서. 그런데 영숙 씨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냥 구경도 많이 하고 뭐 술을 하면서 살짝 그렇게 약간 정신을 놓고 막 놀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영수가 너무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 그런 체코의 밤, 막 이런 이상한 낭만을 너무 높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숙 씨가 내가 뭐 그냥 하겠다고 그래도 어쨌건 영수는 자기가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뜯어먹고 맛있어서 살짝 화남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럴 때는 또 리액션 없고 립을 자르는데 그냥 술술술 잘 잘려. 그러니까 영숙님이 그래서 그릇은 안 썰고 있구나. 영숙님 말이 조금 세졌지. 이게 아까도 물론 아침에도 맥주 2캔 드시긴 했지만 여기서도 자꾸 잘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저런 말 들으면 이제 또 긴장하지 사람이. 칼만 대면 알아서 술술술 잘려. 너무 좋아. 방금 했던 말 또 해서 보신 거예요? 라고 제작진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군요. 그래서 영숙은 다행이다. 립도 잘 잘리고 잘 들어가고 영숙이 한 잔 더 달라고. 아니 지금 영숙 씨 이거 2잔 먹을 동안 보면 영수님은 얼마 먹지도 않았잖아요. 본인 취향에도 안 맞는 걸 뭘 저렇게 큰 거를 시켜가지고 똑같은 걸 시켜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여기서 하나 더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점원이 훌륭하십니다. 빅사이즈 맥주 하나 더 나오고요. 여기서 또 영수 씨 또 끼르륵 소리 나죠. 또 사과하고 내가 신경 쓴다고 썼는데 긁혔어라고. 소리 날까봐 쫄아가지고 톡톡톡 치면서 먹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안쓰럽죠. 먹는 거 가지고 저러니까 또 안쓰럽긴 한데 이제 가끔 이제 그래 어렸을 때 받아쓰기를 참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책을 쓸 때 상대적으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오타 같은 거를 덜 내니까 어려서 집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혼나면서 배웠던 게 사회에 나와서 조금 수월할 때가 있지. 내 몸에 이제 자동적으로 배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그것 때문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긴장감 넘치게 저걸 하고 있는 건 그전까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한 방에 저것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기는 하죠. 근데 영숙님도 저거를 이제 또 술도 한잔 했겠다 이렇게 막 쪼니까 영수님이 더 쫄리. 영숙님도 좀 신경 끄고 그냥 먹으면 좀 나을 텐데. 영숙 씨는 이제 한번 그게 꽂히니까 이제 계속 신경 쓰이고 영수는 영수대로 이제 계속 눈치 보고 그 소리를 이제 굉장히 싫어한대. 근데 예전부터 식사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나이프 어떻게 봐? 힘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근데 결국 맨날 접시를 긁는데 그릇에다가 막 콩캉콩캉 놔서 깜짝깜짝 놀래고 오늘 아침에도 화려했던 깽가리 실력 시끄럽게 먹는다. 그래서 이런 충고하는 말을 솔직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한번 했다가 영수님이 좀 이렇게 삔또상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식사 예절이기도 하거든요. 혹여라도 다른 데서 실수할까봐 좋게 타이르려 해도 이게 보통 물론 영수님이 심한 것도 맞는데 보통 어떤 꼰대질 할 때 하는 명분이긴 하죠. 야 나는 괜찮은데 네가 딴 데 가서 실수할까봐 그래. 이게 뭐 부모의 마음인가? 그러니까 저렇게 뭐 좋게 타이르려고 하는 그렇게 선의가 있는 사람이면 본인이 조금 더 해야지. 다 시킬 거 다 시키고 저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잔소리하는 딸 같아.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잔소리하는 딸들 같은 느낌이죠. 저기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도 못 고쳐. 근데 영수가 뭔가 말을 자기도 이제 자꾸 끼릭 소리 내니까 영숙은 지금 저 소리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 긁지 마. 지금 소름이 바짝바짝 돋았다. 계속 겪으면 같이 밥 못 먹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양배추 위에 놓고 좀 썰어.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생각이래. 근데 영숙님이 지금 술도 한잔 했겠다. 기분도 괜히 안 좋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왜 그러세요? 응용력이 그렇게 없으세요? 이러면서 또 긁어. 자존심이 상하죠. 이렇게 되면.
저러지 말지. 예. 이게 영숙 씨도 영수 사용 설명서가 없는 거기는 해. 면박 주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긴 한데. 뭐 영수는 영수하고 영숙은 영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수 씨 이제 응용력이 그렇게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살짝 비난, 조롱, 놀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이가 부모를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오늘 빵은 손도 안 댔네. 이걸로 프렌치 토스트 해 먹자. 아, 저걸로 프렌치 토스트 해 먹자고. 계속 저 빵을 찾아다녔었지. 영숙님이. 그래서 내가 할게. 제발 이제 밥 좀 그만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됐잖아. 그러니까 영숙님도 영수한테 영수가 자기가 한다고 했다는 말 때문에 또 안 하고 있었잖아. 근데 물론 영수가 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영숙 씨도 내가 할게. 그만해. 아침에 계란 좀 먹자. 그래서 알았어. 내일 해. 그럼 네가. 나는 신경 끄겠습니다. 영수 씨는 내가 너 좋으라고 했지 뭐 나 좋자고 했냐? 너 다 먹이려고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그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앞으로. 이제 삐져. 삐져서 이제 절대 주방에도 안 들어갈 거야. 내가 안 들어가면 네가 얼마나 아쉬울 줄 알아. 그 맛있는 만두밥 이제 너 다시는 못 먹어. 그럼 본인 생각이긴 하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영수님은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왜냐면 지금 영숙 씨가 나쁜 소리만 하니까 마음속에서는 또 칭찬을 받고 싶어. 근데 아침에는 내가 순식간에 하지 않았냐? 그게 가능했던 게 동시에서 그래. 동시에 막 돌리면서 이걸 하고. 근데 원래 요리는 좀 그렇죠. 냉장고를 부탁해 한번 보셨으면은 원래 요리는 그렇게 한다는 걸 아셨을 텐데. 누가 계란 후라이 하나 해놓고 기다렸다가 또 프라이팬 이렇게 뭐 닦아가지고 또 스팸하고 누가 그래요. 그냥 보통 가정에서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숙 씨가 그냥 잘했다고. 잘했어. 근데 한번 잘했네 했는데 영수 씨는 1절로 끝나지 않죠. 왜냐면 이 사람이 칭찬해주면 더 해줘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중에 김치 플레이팅하고 그러니까 영숙 씨 원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그렇게 요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숙 씨도 영수가 이렇게 해오는 요리를 보면 아, 이 사람 미숙하구나. 안 해봤구나. 알죠. 근데 영숙 씨가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숙 씨가 지금 뭐 요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잘 모르겠거든요. 영숙 씨도 약간 그 입만 산 느낌이 좀 있어요. 영숙이나 영수나 둘 다 애들끼리 만나서 어른인 척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쨌건 원래 그렇게 해. 근데 그래도 네가 베테랑이 됐다. 원래 초보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 라고 그래도 칭찬 한 스푼. 근데 또 칭찬 한 스푼 하니까 아 힘들지. 그거 한 군데만 집중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 근데 이게 만두밥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리고 스팸이랑 계란 한 거밖에 더 있어? 다음날 아침 식사를 보면 근데 스크램블 가지고는 요리 실력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족의 발전이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또 아직 멀었지만 아직 멀었지만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잘하셨어요. 지금 영숙님이 잘했어 아까 엄지척까지 하면 지금 3번 4번 계속 칭찬해주고 있는데 끝이 없어. 끝이. 그래 밥 사주고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밥 사주는 것도 계획을 막 안 해도 돼. 영숙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 안 해도 돼. 그냥 뒷짐지고 따라가다가 영숙님이 이거 맛있겠다. 가보자. 막 먹어. 배부르다. 또 가자. 영숙님이 저기 가보자. 그래 가자. 그래서 또 먹어. 나는 배불러? 난 괜찮아. 너 먹어. 그러면은 만족도 최상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도 맥주를 뭐 사주면 돼. 맥주. 이거랑 잘 어울리는 맥주. 이거랑 잘 어울리는 맥주. 만족도 최상이지. 그냥 뒷짐 지고만 따라가도 돼. 영수님은 그렇게 하긴 힘들겠죠. 이때 이제 잠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영숙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고 그 사이에 영수는 또 루트를 찾아보는군요. 방금 영숙에게 이게 칭찬받았다고 그래야 돼. 잔소리를 들었다고 해. 그래서 그 다음 루트를 찾아보고 있고요. 혼잣말을 또 하고 하네요. 천문시계 갔다가. 근데 이제 계산 또 이날은 영수증 갖고 트러블이 없나 했는데 캐시로 하겠다. 그러면서 총 금액이 뭐 13,300보다 좀 안 됐는데 1,500 코로나를 내겠대요. 그래서 잔돈을 팁으로 주겠대. 근데 이거는 영수가 이 집의 특성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본 게 있는 거야. 영숙을 위해서 준비한 일종의 뭐 소소한 이벤트인 거지. 그래서 서비스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근데 영숙은 뭐 더 드리고 싶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을게. 그래서 이제 팁 포함해서 팁을 건넸어요. 여기서 이제 직원이 아주 친절하시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팁을 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저희 집 특산 인삼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달한 인삼주 이제 2잔을 내오죠. 인삼주는 농담이고요. 영숙 씨가 이걸 먹으면서 진짜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저게 아마도 단술이면 조금 도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영수님이 이제 자기 것도 아마 줬겠죠. 그러니까 영숙님이 이게 저게 한 잔인데 꽤 독했을 거야.
저거 물론 영숙님이 술이 세시지만 지금 술을 안 마시고 멀쩡한 상태였으면 영수를 덜 갈궜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계속 좀 쪼는 게 이 집에서도 조금 끽끽 소리에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저 술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두 사람은 신나게 후식으로 달달한 술이라니 영숙님에게는 진짜 최고의 서비스였네요. 그래서 영숙님이 또 술 먹고 또 기분 좋으니까 영수님이 그래서 팁을 적당히 주면 이러면서 야 내가 팁을 적당히 줘가지고 네가 술도 먹은 거야 이러면서 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영숙님은 술도 한잔 했겠다. 이게 필터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술 방금 이렇게 센 술이었을 거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지금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바로 가자. 그걸 3번 4개만 얘기할 필요 없어. 영숙님이 술만 안 먹었어도 이렇게까지 팩폭을 박아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잘했어 오빠 잘했으면 끝이야. 이게 약간 술의 영향이 아닌가. 자꾸 자기가 잘한 걸 3번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숙 씨가 이 전에 숙소에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뭐 3일 동안 쌓인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마음속에 있던 말이 그냥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영수는 나는 그냥 알려준 거지. 영수는 지금 영숙 씨에게 그 달달한 후식주를 주려고 그 팁도 주고 짜잔 어때 팁 주니까 맛있지 하면서 그래주려고 한 건데 지금 여기서 그만 얘기해 이러니까 영수도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영수가 지금 영숙에게 저 후식으로 그것도 심지어 2잔이나 먹을 수 있었잖아요. 내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2가지. 하나는 영숙 씨가 이렇게 한다고 영수 씨가 바뀔 리 없다. 뭐 잠깐 단기적으로는 바뀌겠지만 저게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영수는 더 마음이 긴장되고 쪼그라들어서 어쩔 줄 몰라서 다른 식으로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는 그냥 알려준 거지. 근데 영숙이 뭘 알려줘. 그러니까 영숙은 뭘 알려줘. 그거 해가지고 또 인정받으려고 또 칭찬 3번 받으려고 한 거잖아. 그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죠. 칼을교. 두 사람 이제 드디어 칼을교 오는구나. 드디어. 창밖으로 보이던 거면 되게 가까운 데 아니야? 맞아. 여기서 이제 구옥수님하고 사원님도 영숙님에 대해서는 뭘 약간 이렇게 놀리는 듯한 말이 없는데 영수에 대해서는 같이 여행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영수님 만나려면 뭐 많이 얘기 듣는 거 준비해둬야 돼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부담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그렇게 두 사람이 이제 칼을교 그 동상 중에 손으로 만지고 소원 비는 데가 있대. 무슨 소원 들어주는 곳이래? 몰라. 아무튼 소원 비는 곳이래. 줄 서서 기다리잖아. 이제 손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이게 왕의 부인이 왕비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가서 했어. 그러니까 왕이 가가지고 야, 내 마누라 바람 폈냐 안 폈냐. 근데 이 사람이 아이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했다가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아니 부부싸움을 왜 나한테 푸냐고. 네 마누라한테 가서 물어야지. 이게 지금 권력자라고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하느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여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원을 비는 그런 게 됐군요. 이번 회차에서 음악이 그 애니멀스의 노래가 나오던데 가사가 약간 어떤 흑수저가 자기의 삶이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사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내 어머니는 재단사셨지. 나의 아버지는 도박꾼이었어. 어떤 이 가정교육에 그래서 어떤 후회하는 삶, 이런 노래가 갑자기 이번 회차에 오프닝으로 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를 트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좀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여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망가진 아이들에 대한 과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우스 오브 라이징 선, 더 애니멀스 노래죠. 아니 이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동물동상이니까 생각이 났어. 애니멀스가 떠올랐어. 그렇게 이제 소원을 비는군요. 영수님이 여기서 볼 땐 프라하성이 나와야 될 것 같아 하는데 아이 영숙만 이쁘게 나오면 돼요. 근데 프라하성을 됐고 나 찍어줘. 내가 이쁘게 나와야지. 지금 프라하성은 유튜브 검색해도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데 지금. 그래서 영수는 프라하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진 찍는 스타일까지도 두 사람은 정말 다르군요. 그러면서 영숙 씨가 물어봐요. 영수에게 스위스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나아?
영수를 보면 스위스나 이런 데 여행을 다녀본 사람이 맞나? 약간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거든요. 정말 바쁘게 살아온 사람 같아요. 근데 영수는 스위스랑 여기 뭐 어쩌면 여행 자체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스위스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거리의 악사들, 거리의 악사들, 다리 위의 악사들이군요. 다리 위의 악사들을 보면서 이 칠하게 즐겨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뭘까? 느슨하고 멋있고 약간 쿨함과 여유로움이 좀 섞인 느낌이구나. 하지만 영수는 칠가요와는 거리가 멀죠. 동전 있으면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동전 하나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막 덜덜덜 떨면서 던져주는 뭐 그런 세대니까. 그래서 저기서 뭐 같이 해라고 막 리듬을 타 이러는데 그게 되냐고. 영숙님이나 되지. 안 돼, 안 돼. 그래도 어쨌건 이런 예술가들의 합주가 있었고요. 근데 이 동전을 저 우편 봉투 같은 데서 그래도 나름 지복행 봉투네요. 지복행. 지금 이 장면을 되게 멋있고 칠하게 기억하고 싶은 영숙 입장에서는 좀 없어 보이긴 하겠지. 근데 다 아빠가 이렇게 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우리 영숙이 이 잠바 사준 거야. 그렇게 이제 딸이 삐졌어. 아빠는 왜 돈 그 주면서 이렇게 아빠는 모양이 안 나. 영숙님이 마지막에 그 달달한 후식주만 안 드셨어도 여기서 이렇게까지 쪼진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그래, 영수님이 그냥 말 그대로 이 쿨한 거는 막 그냥 본인이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해도 돼. 야씨, 내가 나이가 몇인데 뚝딱 안 돼, 안 돼. 나 리듬 영수는 좀 그렇게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영숙님도 기분 좋게 넘어갔을 텐데. 왜 돈을 주면서도 모양이 안 나는 거야? 영수는 그냥 모양이 안 나게 살게. 영수님 또 쌓이네. 그런 자세 좋지 않아. 멋있는 걸 좀 배워. 왜? 만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건 이 두 사람은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